네, 이번에는 그 멘토님들의 세부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워낙에 동국대학교에 그 지원하고 합격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네, 이러한 질문들 뽑아봤는데요. 사전에 학생부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랑 같이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영 멘토님부터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재학 중에 계시고요. 학생부를 보니까 정말 학생부가 되게 풍성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특히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되게 그 학교 생활에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많이 보였어요. 이 세부능력 특기 사항에 좀 좋은 기록들, 그러니까 내가 좀 원했던 내 생활들이 잘 기록되려면 어떤 팁이 있을지 좀 후배 수험생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굉장히 상투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네네네. 모든 과목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과목별로 모두 흥미도가 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제가 싫어하거나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과목에서도 분명히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수학을 굉장히 또 못하고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싫어했어요. 아, 겸손하시네요. 아까 보니까 되게 좋던데, 인적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 네네. 이제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러한 개념과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방송사의 시청률이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연관지어 보려는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뭔가 실제 우리가 배우는 개념 이론들과 그리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 네네. 연관 지어보려고 했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학기 말에 선생님들께서 세부능력 특기사항 적어주실 때 네네. 뭔가 좀 선생님께 어필을 한다면 네, 풍성한 생활 기록부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은 좀 그렇게 선생님들이 관찰한 부분이 적힐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고, 네. 예, 그리고 못하는 과목이라도 그걸 나의 전공과 좀 연관지어서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면 선생님들이 좋게 봐주실 네.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필을 선생님께 하는 거는 되게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한번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년간 이 방송부에서 참여한 활동이 있어요. 그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진학하려면 방송부 활동이 필수인가요? 뭐 이렇게 방송부 활동이 없는 친구들이 꼭 이런 질문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예. 저는 일단 방송부 활동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주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주도에? 네. 모든 집에 귤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우리 집에는 귤나무가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 동기들이나 이제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지망하면은 방송부 꼭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니? 그렇게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방송부를 했어. 이러거든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부 활동이 필수는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뭐 신문부라든지 교직 편집부 아니면은 이러한 동아리에 못 들어갔으면 직접 동아리를 만들어서 뭐 영상 제작 동아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전공과 연관지어서 활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방송부 활동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이게 어쨌든 방송부가 고등학교마다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한 2,500개 되거든요, 일반고가. 그러면은 뭐 2,500개 방송반 다 거의다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하면 그럴 텐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방송부야.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다 내 경쟁자니까.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동아리 활동으로라도 그걸 백업할 만한 활동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매년 학생들한테 되게 사랑받는 전공이에요. 되게 그 진출하고 싶어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다영 멘토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신경 썼던 점은 어떤 건지. 네. 저는 아무래도 저랑 가장 잘 맞는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다가 네. 그만두고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지망하는 다른 학생분들에 비해서 성적이 막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그 학업 역량보다는 전공적 합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과 그리고 이 학교에 지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이 매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한데 그 경쟁률을 뚫고서는 이렇게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또 그런 쪽으로 또 좀 많은 선배들이 좀 네, 유수한 그 선배들이 우리가 아는 셀럽들이 네, 있으신데 하여튼 대단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 북한학과 재학 중인 김대성 멘토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북한학과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하나 있는 거죠? 네, 저희 그렇죠? 동국대학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학부 전공이 유일하게 대학원에는 좀 몇 개 있지만 네, 학부 전공은 유일하게 동국대학교에 사회과학대학에 있는데 북한학과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요. 일단 저는 고등학교 처음 입학하고 나서 막연하게 정치외교과를 희망했었는데요. 네. 그러다가 조난자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이 책을 읽다 보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여러 사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정착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러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을 겪고 있구나,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북한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멋지십니다. 발음이 되게 셀 정도로 되게 아까부터 느낀 거지만 대성 멘토님은 되게 그 철학이 되게 뚜렷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북한학과와 관련된 그 학생부 활동들이 있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사실 뭐 고등학교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다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혹시 그 학생부에 뭐 북한학과 관련된 뭐 독서는 뭐 어떤 거를 좀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학생부를 채워야 되는지 좀 학생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에 통일 관련된 서적들이 있거든요. 서점에 가보면 통일 관련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통일 관련된 서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견문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런 서적들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 전공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같이 병행했었어요. 예를 들어 북한이라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도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도 알아야 되고 대한민국의 사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국제 정세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공부하고 북한에 대한 이해도 함께 높여나가면서 같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통일을 대비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랑 경제랑 이런 분야들을 다 아우러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이 북한학과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하나 있어요, 딱. 네, 맞습니다. 근데 입시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맞죠. 좀 가장 걱정되고 신경이 좀 쓰이셨는지. 아무래도 전국 유일의 학과다 보니까 생기부를 북한으로만 채우게 되면 나머지 학과를 쓸 수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학의 내용도 있었지만 정치외교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지리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써서 생기부를 채웠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북한학은 북한학대로 다른 학문과 융합되면서 이런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그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정치외교학과 지리학에도 관심을 보이면서 전공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다가와서 모두에게 플러스가 되었던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그게 강점이 됐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한 학생부가. 저만의 강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북한 학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어떤 건지 학과 홍보 네, 그런 거는 좀 졸업 후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 좀 소개해주면 학생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배님들께서 국회로 나가시든 아니면 국정원으로 나가시든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 다음에 일단 북한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진짜 대단하십니다. 완전 다양한 견해들을 갖추시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점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고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편견을 깨나가고 이제 미래 통일한국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수업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발전하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좋으신 선배들과 엄청나게 좋으신 동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실 거죠? 아유,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정치로도 조금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저는 없고 감이 안 되기 때문에. 연구원 쪽으로 네. 연구원 쪽으로 하다가 기회가 생기면은 네, 그리고 장관 쪽으로 아까 2학년 때 진로 희망이 통일부 장관이셨잖아요. 그 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찬주 멘토님 네. 질문 드릴게요. 정치 외교학과에 재학 중이신데요. 먼저 정치 외교학과 하면은 많은 대학의 이 정치 외교학과가 갖고 있는데 이 모집 단위를 정치 외교학과 하면은 이 학생부를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 쪽으로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외교 쪽으로 풀어 나가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고 실제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찬주 멘토님은 뭐 어떤 쪽으로 좀 이런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사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을 겪었는데요. 네네. 제가 관심 있는 건 국제 분야다 보니까 뭐 정치보다는 난민, 국제 분쟁 이런 쪽으로 채워 나갔었는데 희망하는 학과는 정치 외교학과이고 상대적으로 정치에 대한 내용이 적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고민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정치화법 시간에 정치라는 건 단순히 국회 같은 국내 정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넓게 본다면은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 혼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생활 기록부는 확실히 난민이라든지 국제 분쟁에 포커싱을 맞추게 되면서 저의 목표였던 국제 분쟁을 조정해서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을 함으로써 난민 발생을 최소화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라는 저의 꿈에 좀 더 도달할 수 있도록 생기부를 채워나갔습니다. 어우,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대변인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치외교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 학생부가 되게 풍성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실전에서 면접이나 이런 상황에서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지금 찬주 멘토님 말씀하신 거를 참고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생활 기록부 보면은 아까 찬주 멘토님 거 보니까 학생회 활동이 되게 의미 있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치외교를 희망해서 이렇게 학생회 활동을 일부러 많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건지? 사실 저는 의도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학생회 활동이 재밌어 보여서 했던 것이 컸는데요. 희망학과가 정치외교학과이다 보니까 이를 어떻게 엮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라는 게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생, 학부모, 선생님 이렇게 3주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과 활동들이 학생의 활동에 담겨져 있어서 이걸 정치외교학과와 충분히 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리더십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학생 활동에서 실례지만 어떤 그 임원으로 활동하셨나요? 학생회 부회장과 학생회 회장 이렇게 두 개를 연달아서 했었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역량이 되게 많이 그리고 말씀 잘하시는 게 그러한 영향도 좀 훈련이 돼서 좀 그렇게 된 거 같나요? 네, 아무래도 학생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네네. 특히 학생회장을 역임했었기 때문에 여러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정위원회 이런 데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말하는 자리가 많아서 이런 식의 연습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저는 지금 계속 말씀 되게 톤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 쪽으로 봤을 때. 너무 네. 후배지만 네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찬주 멘토님 그 봉사활동 쪽 보면 아까도 답변 주셨지만 이 번역봉사나 어린이 책 읽기 봉사, 읽어주기 봉사 등 이러한 활동들이 되게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각자 이제 본인의 뭐 진로와 관련된 건지 그 학생들 입장에서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봉사활동 하는 게 좋을지 좀 경험담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1, 2, 3학년 동안 봉사활동을 한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초록우산 서포터즈, 그리고 어린이 책 읽어주기 활동, 그 다음에 번역봉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록우산 서포터즈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책 읽어주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엮기보다는 그냥 3년 동안 내가 꾸준히 하면서 이만큼 성실하게 했다라고 하는 성실함을 척도로 보여주려고 했고 나중에는 아동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번역봉사는 아무래도 제 생기부가 국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세계 시민적인 소양을 보여주려고 시작한 활동입니다. 면접에서도 그런 질문 나왔나요? 뭐 봉사활동 등 관련된? 네,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어떤 활동을 했고 이걸 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식으로 쭉 말했습니다. 이거는 안 뽑을 수가 없는 면접만 놓고 보면은 면접 점수에서는 정말 이런 걸 어떻게 평소에 훈련하시는 편인가요? 이런 좀 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딱히 연습을 하는 편은 아닌데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면접 관련된 그 특집 다룰 때 한번 찬주 멘토님 한번 모시고 예, 세 분 다 잘하시지만 이 표정 관리랑 이런 것들이 프로급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분들의 고등학교 생활을 모두 파헤쳐봤습니다. 네, 동국대학교를 희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비 동국인들에게 응원의 한마디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희망하시는 수험생분들 그리고 예비 동국인 여러분 입시라는 긴 마라톤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남은 레이스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캠퍼스에서 만나요. 네, 북한학과를 희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학과를 희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포함한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현재 계신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행운과 희망이라는 새로운 얼굴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노력 많으셨고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되니까 항상 화이팅 하겠습니다.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노력은 앞으로 여러분께 값진 결과로 성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멘탈 관리 열심히 하시고 동국대학교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드리머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분들과 함께하는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